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영상에 담아 볼게요. 1번, 영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이 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시험 대비를 시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말을 했어요. 시기가 이렇게 되면은 시험 대비를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진짜로 영어를 사용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나는 시험 공부를 시키는 쪽으로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설명 영상을 사실 시험 기간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지금 현재 내가 말한 시간만 이미 48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만큼 이걸 들어야 되는 학생의 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영어를 잘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어떻게 잘못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하자면은 모든 개인의 문제는 기억력에서 오고 모든 관계 사이의 문제는 잘못된 언어의 사용에서 온다고 봐요. 잘못된 단어의 사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를 잘한다 해서 이 영어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가져요. 이 영어를 잘한다를 어떤 사람은 1번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를 2번 소통이 된다. 근데 또 2번에 있는 사람들은 소통은 되는데 이걸 글로써 써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으로 가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3번 글을 잘 쓴다. 여기에는 글을 잘 읽는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잘한다라는 말 자체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이 영어라는 한 단어로 이걸 다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결정짓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예요. 만약에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가 학교예요. 학교인데 여기가 초중고가 돼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그러면 이 바운다리 안에 있을 때에는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가 영어를 잘 한다가 돼요. 웬만하면은 학교의 안에서는. 근데 이게 나중에 대학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쯤이 돼요. 이제 그때는 요게 중요해져요. 글을 잘 쓴다, 읽는다가 중요해져서 어떤 스펙 준비가 그때부터는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스펙. 그래서 어학 시험이 잘 나왔다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점수, 토익 점수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학교 이상이에요. 대학교 이상부터가 이거를 영어를 잘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어를 잘한다의 하위 개념들이 다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소통이 된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실사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실무가 시작된 진짜로 일터에 나가죠. 이제 자기가 일터에 남을 위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뭘 하든 아니면은 그냥 뭐 영어를 사용해서 뭐 마켓을 열든 뭘 하든지 간에 진짜 이때부터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영어 소통이 된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스펙이 잘 나왔다.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이건 거예요. 실사용이 된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사실상. 얘가 제일 커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목표로 잡고 나아가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따라와요. 초중고 시험 점수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상 나중에 가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얘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스펙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실사용 실무를 위한 영어가 실제로 준비가 돼버리면은 영어 시험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 토익 한 번 봤는데 800점, 812점인가 뭔가보다 나왔던 것 같아요. 10몇 점인가 나왔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아무튼 800 초반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 봐서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토익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리스닝은 거의 만점 나왔고 시간 한 배를 못해서 쓰는 거 그러니까 그 객관식이죠. 거기서 좀 틀린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 진짜 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할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사용 실무가 되면은 영어를 진짜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시험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 대비를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학생이 수준이 여기에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걸음마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도 아니고 이제 기는 단계예요. 긴다예요. 여기가 쭉 가면은 여기에는 난다가 있어요. 여기가 실사용이거든요. 진짜 영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난다의 개념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근데 긴다예요. 여기서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기도 직독직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어휘도 없고 구조도 없고 문법 또한 모르고 수거 같은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 정도가 가야 되냐면은 이 정도가 와야 돼요. 긴다에서 뭐가 있을까? 다음 걸음마 걷는다로 할게요. 걷는다가 있고 여기를 이제 뛴다 정도로 잡을게요. 이제 걷는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사용이 된다가 걷는다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만큼을 안 하고 걷는다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긴다가 안 되는 사람을 걷는다의 차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다리에다가 보철물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 다시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 대비거든요. 시험 나올 만한 문제를 다 뽑아주고 그 다음 막 풀어가지고 문제에 익숙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긴다의 개념이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은 이 시험 대비했던 지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지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반 위에 그 위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시험 대비를 해서 긴다에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걷는다로 갔어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와요. 이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뛴다 정도의 능력치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뭐 좀 영어 시험 수준이 높은 데서는 중3, 중2 기말부터도 막 나오기도 시작하고 조금 그냥 영어 좀 쉬엄쉬엄 가는 데서는 고등학교부터 좀 나오긴 하는데
응용 부분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변별력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죠. 여기부터는 응용 필요해요. 심화. 여기가 뛴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시험 때마다 시험 대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다리에다가 어떠한 철근 같은 것만 잠깐 연결해가지고 걷는 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뛴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뭘 연결을 해서 뛰게 만들려고 해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몸이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 더 올라가서 다른 과목에 집중을 못 해요. 영어만 그러겠어요. 역사도 마찬가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또 그건 다른 게 수학을 좋아했던 학생은 수학은 했을 거니까 영어를 싫어했던 학생이 영어를 안 한 거고 반대로 수학을 좋아했던 학생이 아니고 영어를 좋아했던 학생은 영어를 했겠지만 수학을 안 했던 학생한테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그런 거예요. 지식이란 거는 그렇게 한 번에 누가 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을 설계해주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시험 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걸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아니까. 근데 대신에 기억해야 될 건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있죠. 개인의 모든 문제는 기억력에서 온다고. 그땐 그랬지가 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가 영어 시험을 이렇게 못 봤지. 이게 와야 돼요. 언제? 다음 시험에. 그땐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쉬워졌어. 그게 돼야 돼요. 시험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거나 하세요. 제가 시험지 저희가 받을 거고 문제랑 그 뭐지 답지 싹 다 지울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음 연도에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제가 가르치는 4학년 학생들 중학교 2학년 문제 쉽게 쉽게 풀어요. 아무렇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배움의 방식. 여기에서 사실 설명할 거를 전 단계에서 다 설명을 해버렸는데 제가 가르치는 배움의 방식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허덕허덕 하는 거 안 해요. 왜? 이거 따라가 봤자 계속해서 뒤처지니까. 이거 안 합니다, 절대. 배움의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은 1번 방법 있죠. 그러니까 그거죠. 당연하게도 부모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걸 보며 배운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년, 그러니까 적어도 2년이란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반 2년이고 그 다음 이제 3, 4, 5 이렇게 계속 쭉쭉쭉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가르친 만큼 부모 역할을 해줄 과외 선생님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인풋을 줬던 만큼 투자를 해주면은 그 영어가 되느냐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만데요. 시간당 5, 6, 7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부모가 아이에게 줬던 시간만큼을 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요. 계산해 줄 수도 있는데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되냐? 그럼 안 돼요, 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은 우리가 이걸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다시 간다고 해도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걸 그대로 배워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절대로란 말을 하고 싶지 않네요. 2번. 왜 나는 됐으니까 사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하는 건 아니죠.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2번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영어와 한국어는 완벽히 달라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다른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다른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가 다르다면은 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걸 보는 학생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두 개를 컨버팅하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110V, 220V 바로 못 꽂아 쓰잖아요. 그 중간에 뭔가 변환기가 필요하죠, 그죠? 변환기가 필요한데 이게 문법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부모가 줬던 인풋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인풋을 계속 넣는다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문법을 문법이라는 틀에다가 다른 모양의 뭔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들어갈 때까지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강사들은 이거래요. 그리고 어학원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학원이나 외국어 강사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무도. 전 이거를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의심을 갖고 2년 넘게 이것저것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설마 그러겠어? 내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안 했겠어? 그 많은 돈을 벌면서? 했는데 정말 한 명도 안 했어요. 진짜로. 그냥 부모가 사용하는 걸 내가 보며 배웠듯이 얘들도 내가 사용하는 걸 나랑 같이 사용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접근 방법으로 계속해서 무식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문법 강사는 뭐가 문제냐? 문법 강사들이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실제로 영어를 하면서 문법 강사를 하진 않아요. 어학원 강사 쪽을 하지. 근데 어학원 강사 쪽을 하는 사람들은 요 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영어를 잘한다 해서 이번 소통이 된다인데 글을 잘 쓴다가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나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배웠거나 뭐가 됐거나 나는 이게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데 이거를 가르쳐내기에 문법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정확한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몰라라는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얘가 왜 모르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간극이 되게 커요. 어학원과 이 둘 사이에 간극이 되게 커요. 이 두 개 사이에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두 개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국인이 이제 한국어를 쓰면서 살아온 한국인이 영어를 해내려면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되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서. 어쩔 수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SVO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SOV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사용하는 언어가 56%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SVO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말을 목적어를 먼저 쓰는 언어가 더 많아요. 사실 세계에는. 근데 이 SVO를 사용하는 인구수는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왜? 영어가 거의 뭐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치환이 안 되는 거를 바꿔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걸 가르쳐낼 수는 없어요. 본인이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건 훨씬 힘든 거예요. 두 개가 치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곳에 가는 게 자체가 함정이에요. 잘 볼 수 있어요. 바로 한 30점씩 끌어올릴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했었고 실제로. 근데 문제는 진짜 매년
시험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게 신물이 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점점 점점 어려워지니까 더 힘들어하고 울면서 수업 들어요. 나도 이거 전에 배운 거 알겠는데 모르겠으니까. 근데 갈수록 시간은 더 없어요. 왜? 다른 과목도 상황 똑같은데 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은 결론은 무엇이다?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걸 한다. 자, 그리고 이 영상 보는 거 아마 귀찮을 거예요. 이 끝까지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이 저한테는 어떤 입장인지 말을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돈을 받는 프리랜서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20분째 지금 찍고 있다는 거는 저는 지금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 제가 안 시켰지만 시험 이제 과목 그 영어에 이제 이번에 나올 만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받았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한 문법적인 정리 영상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퀴즐렛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 일정 또한 굉장히 타이트했거든요. 저는 그만큼의 시간을 봉사한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정말 돈을 벌고 싶었으면은 그만큼의 시간 동안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하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걸 무급 휴가로 이렇게 그냥 2주 정도를 시험 보는 데 집중을 하세요라고 말해주고 내가 돈을 안 받는 시간을 써서 영상을 제작해서 퀴즐렛을 제작을 해서 학생에게 주는 것보다 당연히 그냥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돈을 쫓진 않아요. 다만 내가 투자하는 이 시간만큼 학생이 뭔가를 걷어가길 원할 뿐이에요. 여유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따라잡으려고 해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초월해야 돼요, 그냥. 함정이에요, 따라잡는 게. 그걸 따라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초중고에서 시험 잘 본다? 의미 없어요. 스펙 뽑았다? 의미 없어요. 어차피 면접 가요. 그리고 지금 인구 분포상 나중에는 진짜 능력, 스펙이나 초중고 변별력이나 이런 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평가를 할 사람의 숫자가 평가를 받을 사람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지. 지금 인구 분포상 학생이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은 평가를 할 사람이 더 많아요. 평가를 받을 사람보다. 근데 가짜 실력이 통용이 된다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20분 동안 혼자 떠든다는 건 목 굉장히 아픈 일이고 저 이따 수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자,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노터빌리티 이거 바로 제가 필기한 거로 가서 제가 했던 말만 딱딱딱딱 볼 수 있게끔 파일은 공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